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5일 캡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 동영상 끝에 선물은 우리가 이제 금액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개수로 매매하는 거지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선물이 이런 거구나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먼저 선물 매매한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선물이 대체적으로 자, 매수는 두 개뿐이 없어요. 오늘 시장이 안 좋았다는 얘기죠. 전부 다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매도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추세가 매도 계속 매도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이 계속 하방으로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계속 빠졌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리딩을 할 때도 매수보다는 시장을 갖다가 계속 하방으로 보면서 매도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시장이 고점에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손해가 크실 텐데 요걸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 회원님들 중에서 수익 나신 분들 이렇게 올려주신 거 몇 개 캡처를 떴는데 오늘은 매도로 수익을 내기가 참 좋았던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갭 상승한 종목들 보면 지금 4종목 정도가 상한가를 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 그 다음에 핸드폰 관련한 종목들이 몇 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체적으로 시장의 움직임 따라가는 종목들, 그 다음에 뉴스 나온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거 분석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휴마시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휴마시스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많이 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그쵸? 예, 많이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뉴스가 장 끝날 때쯤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5시 40몇 분에 나온 것 같아요. 뉴스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자, 휴마시스가 뉴스 나온 거는 5시 57분에 지금 영업이익이 250억 흑자전환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바로 상한가가 붙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됐다 그러면 예전에는 상한가도 갈 수 있는 장중에도 이런 뉴스가 나오면 상한가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영업이익이 뭐 몇 %가 증가를 했다. 이것도 물론 좋은 뉴스지만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흑자로 전환됐다. 그러면 이거는 꽤 세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흑자 전환됐다는 얘기가 올라온 거고 요 뉴스에 바로 상한가로 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세게 움직임이 나올 것 같죠. 거래량은 별로 터지지 않아서 뭐였지만 지금 7,760원이면 7,760원이 한 요정도 되거든요. 요정도 되는데 최소한 8,000원 이상은 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흑자전환이었으면 잘하면 큰 그림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휴마시스 아침에 잘 보세요. 보통 이런 것들도 아침에 갭으로 뛰었다가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그랬죠. 요거 한 3% 밑에서 매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국전자인증. 자, 한국전자인증은 글로벌 기업 YG키와 인증 공동 상용화 파트너십 취급했다는 뉴스가 떴네요. 장 끝나고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나왔네요. 3시 45분. 그럼 바로 상한가 붙었겠는데요. 자, 7120, 7350, 7350, 7120 붙었다가 바로 상한가 붙어서 거래량이 꽤 터졌고요. 지금 나스닥 상장사 YGQ와 인증 트러스트 공동 상용화 한다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앞으로 북미 뭐 이쪽으로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 또 나갈 수 있다고 뭐 요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되게 좋은 뉴스겠네요. 그쵸? 요거는 단발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으로 왜 상한가가 풀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거래량도 터졌고요. 한국전자인증 괜찮고요.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은 한국전자인증 말고 그 한국전자금융도 있죠. 그죠? 한국전자금융도 아까 올라오는 것 같은데 한국전자금융인가요?
전자금융이 아니라 한국전자인증이 아니라 또 뭐 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한국정보인증. 예, 한국정보인증도 지금 3.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자인증 대장으로 해서 전자인증이 날아가면 한국정보인증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개별 뉴스는 한국전자인증으로 뜬 거니까 요것만 보시면 될 수도 있어요. 성우전자. 자, 성우전자는 오늘 장중에도 살짝 움직임이 나오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 부품 회사고요. 더군다나 전자파 차폐하는 실드캔 생산한다는 것 때문에 예전에도 계속 이슈가 됐던 종목이죠. 이렇게 상한가 같은 것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뉴스 때문에 움직임 나온 건데, 시작을 해서 3565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 마무리까지 상한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스타트가 상한가였다. 뉴스는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스는 없습니다. 뉴스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조막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세력으로 좀 장난을 치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우전자 뭐 이런 것들은 보통 고점에서 물량 나오면서 쭉 밀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조금 조심을 하시고, 만약에 제가 모르는 이슈가 있다 그러면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내일 장중에 또 이슈가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트럴 인사이트. 자, 센트럴 인사이트 관리 종목이고요. 우리가 매매를 거의 안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얘가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점진적으로 올라오다가 상한가를 갔는데 에이조스바이오 최대 지위를 획보했답니다. 여기에 보면 센트럴 인사이트 에이조스바이오 최대 주주 지위를 획보했고요. AI 신약 개발 관련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5시 21분에, 그쵸? 5시 21분에 나왔는데, 그 전에 이미 슬슬 움직임이 나왔던 걸 보면, 아마도 뉴스가 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요게 되게 좋은 뉴스 같아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붙어겠죠. 그렇지만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만 보시고요. 관리 종목은, 특별히 뭐 나쁜 건 없어요. 뭐 증거금 100% 종목이랑 똑같긴 하지만 왠지 찝찝해. 그리고 관리 종목은 오버를 하면 예전에 저도 상패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관리 종목을 길게 가져가다가 그냥 상장 폐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가능하면 매매를 안 하지만 요 이슈는 괜찮은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한번 지켜보실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신은 시간으로 지금 5.6%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 보면 뉴스가 있습니다. 자, 2020년 개별 영업이익 25억 어치 흑자 전환했답니다. 예, 25억으로 해서 흑자 전환했대요. 유신. 금액이 좀 적죠. 아까 똑같은 이슈로 나왔던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255억이었고요. 지금 유신 같은 경우는 물론 시가총액도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걸로 해서 지금 5.6%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덕양산업은 자동차 부품주죠. 자동차 부품주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장은 무슨 종목이다? 구형테크다. 구형테크가 대장이고요. 구형테크가 대장이어서 상한가 과열 종목을 해서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에 덕양산업은 오늘 후발주에서 움직임이 나오다가 오후에 보시는 것처럼 푹 빠졌죠. 오후에 겁나 빠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으로 지금 5.6% 4,130원이면 딱 요만큼 올려놨네요.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4,130원이면 내일 구형테크가 움직임이 나오면 같이 움직임이 나오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같이 요걸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선진 뷰티 사이언스. 자,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신규주였고요. 지금 보시면 첫날 상한가 갔던 저점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신규주 낙폭과대 순환매 23,400원
딱 요 정도까지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쵸? 23,000, 22,000, 23,400. 오늘 시가 정도 올려놨는데 오늘 7% 빠진 거에 한 5% 정도 상승을 해서 올려놓은 거고요. 뉴스 없어요. 네, 뉴스 없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화장품 종목, 화장품 관련한 종목이고요. 신규주 순환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넥스틴이나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올라왔던 종목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어쨌든 신규주들이 갑자기 툭툭 튀는데 요것도 올라오나 보세요. 내일 뭐 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신규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 신규주들이 이상해서 뭐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원래 신규주는 상장한 다음에 대체적으로 빠지죠. 그래서 보통 1개월짜리 보통, 그러니까 신규주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자, 신규주가 이제 상장을 하면, 신규주가 상장을 하면 상장빨이죠. 상장빨로 해가지고 상한가를 가거나 이렇게 올라오는 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서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 빠지는 게 단계가 있죠. 보통 1개월, 1개월 때 한번 빠지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차. 3개월 차, 그 다음에 6개월 차, 이렇게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보호예수 물량이라는 게 있어요. 보호예수 물량이라는 게 기관도 있고 대주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요 1개월 됐을 때 딱 상장한 다음에 1개월 됐을 때 그때 나오고, 그 다음에 상장한 다음에 3개월 됐을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상장된 다음에 6개월 있다 나오고, 뭐 1년짜리도 있긴 하지만 뭐 거기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보통 이렇게 물량이 나오면서 단계적으로 빠집니다. 올라오다가 빠지고 올라오다 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단타로는 뭐 상관없죠. 단타로 올라오면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CIS. 자, CIS는 제가 이제 회원님께 받았어요. 그 내용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삼성투자운용에서, 그죠? 삼성 자산운용에서 그 5%를 갖다가 취득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게 삼성전자에서 산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삼성전자랑 삼성자산운용이랑은 약간 다르죠. 삼성자산운용은 우리가 이제 펀드 같은 거 들면 운영하는 데가 삼성자산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삼성증권에서 대행을 하고요. 삼성자산운용에서 거의 운영을 하죠. 물론 뭐 삼성전자에서 대리로 샀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굳이 삼성전자에서 샀다고 보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삼성 얘기가 나와서 반등이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요것도 전고체 관련한 종목이죠.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얘도 CIS도 계속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FST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FST 뉴스가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신규 사업 극자외선 EUV 펠리크 양산 준비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4% 정도 올라왔네요.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좋은 거겠죠. 그죠? 좋은 거라고 해서 올라오는 건데, 펠리크 양산 준비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 지금 고점에서 살짝 밀리고 있다가 요것 때문에 이슈를 받는데, 박스권 돌파 하나 보세요. 31,800원이기 때문에 31,800원 요 정도인데 박스권 중간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요만큼이 올라와야지, 한 5% 더 올라야지 박스권을 돌파하니까 그 박스권 물량을 다 소화를 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농화성도 전고체 배터리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죠. 얘도 마찬가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걸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만큼 올라왔고, 지금 최고점에서 23,850원에서 16,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특별한 뉴스는 없는 상황이고요. 뭐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개발 뉴스가 지난번에 있었고, 오늘은 특별한 뉴스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미래생명자원.
자, 미래생명자원은 지난번에 쿠팡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던 거죠. 쿠팡 관련한 것 때문에 상한가도 가고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찌라시가 도는 게 있었죠. 지금 여기에 보면 쿠팡 상관 주관사 골드만삭스 나스닥 상장 예비심장 승인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몸값이 약 30조 정도 예상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동방으로 찌라시가 돌았는데 동방은 실제 움직임이 나오다가 말았어요. 동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6% 뿐이 안 올라오고 시간에도 빠졌는데 여기에 미래생명자원이 같은 이슈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내일도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일 매매를 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제일 확실한 거는 이 흑자 뉴스는 글쎄요. 첫 흑자이기 때문에 얘는 좀 강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전자인증은 이슈가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성우전자는 세력주라고 말씀드렸죠. 세력주인데 세력주기 때문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덕양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형테크 후발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IS는 삼성 관련한 이슈니까 요건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대충 휴마시스, 한국전자인증, 성우전자 뭐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덕양산업이나 CIS는 상승의 흐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 정도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일진전기가 빠졌네요. 일진전기는 못 해드렸는데 일진전기 여기 있네요. 500kW 일진전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빠졌는데 5000kV 초고압 변압기 미국에 수출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네, 5000kV급 초고압 변압기 미국의 첫 수출. 꾸준한 상승이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4%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2월 5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렸고요. 모두 성투하시고요. 동영상 끝나면 선물 기초 강의 있으니까 보실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고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선물의 이의 세 번째 시간, 선물은 개수로 매매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은 개수로 매매를 한다.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하겠지만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선물 한 계약이 얼마? 한 계약에 1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매를 하려면 1,500만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쵸? 아까 말씀드린 물론 이보다 더 적은 금액 아주 적은 금액으로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있어요. 꼭 1,500만원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없는 사람도 매매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300만원 뭐 혹은 100만원 아니면 500만원도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100만원 달러 매매하시는 분도 계시죠. 예를 들면 나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내가 100만원치 사고 싶다. 그러면 100만원치 사고, 아니면 내가 500주를 사고 싶다. 그러면 500주를 사겠습니다. 그런데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주 단위가 아니고요. 개수라고 보통 얘기해요. 한 계약, 두 계약, 두 계약, 세 계약, 네 계약,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이라는 단위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물론 뭐 나는 뭐 몇십억 가지고 있어. 그렇다고 그러면 뭐 10계약도 할 수 있겠죠. 10계약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선물을 갖다가 한 계약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뭐 2계약을 하든 3계약을 하든 4계약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 같은 경우 국선을 갖다가 저 같은 경우는 4계약을 매매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국선 같은 경우는 국선이랑 오일은 4계약을 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해성 같은 경우 나스닥
나스닥, 그 다음에 항생은 두 계약만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계약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너무 가격이 비싸서 그냥 네 주, 두 주, 주식으로 얘기하면 네 주, 두 주만 매매를 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뭐 10주 하고 싶다. 처음에 10주를 하면 쉽게 얘기해서 금방 깡통차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육을 받는 분들은 반드시 한 계약으로 해야 됩니다. 절대 두 계약도 하지 마세요. 한 계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한 500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한 계약을 해서 얘가 10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계약으로 늘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안 지킬 분들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깨지는 케이스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계약수를 여러 개를 할 수 있어. 돈을 넣어보니까 뭐 계약을 갖다가 뭐 4개, 5개도 할 수 있어. 그래서 4계약, 5계약 하다가 순식간에 깡통 차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한 계약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깨는 순간 여러분들은 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한 계약으로 하셔야 돼요. 한 계약 한 종목만 하시는 겁니다. 두 종목 연속해서 하지도 마세요. 나중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물은 평생 열립니다. 저도 처음에 여러 계약을 하다 깡통도 차고, 그래서 처음에 한 계약으로 시작했다가 두 계약 하다가 세 계약 하다가 지금 4계약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어요? 8년 걸렸습니다. 8년까지는 안 겠다. 한 4년, 요게 해가지고 한 3년인가 4년 걸렸어요. 4계약 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급하게 해가지고 깡통 차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을 때 다 계약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망합니다. 무조건 한 계약이에요. 그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몇 억 버신 다음에 그 다음에 2계약, 3계약, 4계약 늘리시는 건 뭐라고 안 해요. 그렇지만 지금 처음 단계는 무조건 한 계약. 실전 매매할 때도 한 계약. 모의 투자할 때도 한 계약. 모의 투자할 때 여러 계약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모의 투자할 의미가 없어요. 모의 투자도 반드시 한 계약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물은 금액 단위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개수로 매매를 한다.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선물은 개수로 매매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